창원시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1심 패소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은 창원시가 항소했기 때문인데 생계 대책으로 땅을 받았던 소멸 어업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거제시장 자리를 두고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일각에선 시장 선거에 현직 도시의원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줄줄이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계획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추진하던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경남도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지면서 개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은 창원시가 항소했기 때문인데요. 생계 대책으로 땅을 받았던 소멸 어업인들은 시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당초 호텔과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창원 웅동 1지구. 현재 골프장만 들어선 채 나머지 사업은 표류 중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표류를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창원시가 경자청과 소송전을 벌였는데 경자청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자청은 올해 안으로 대체 사업자 공모를 낼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남도의 연기 요청과 창원시의 항소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행정기관의 다툼 속에 3년 전 웅동 1지구 일부 땅을 생계 대책으로 받았던 소멸 어업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생계 대책으로 받았던 땅은 호텔 등 숙박시설 용지로 개발 능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는 쓸모없는 땅인데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만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자청에서 대체사업자 모집하면은 이 일이 빨리 끝날 거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항소를 해버리니까 조합원들이 정말로 낙담하고 16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소멸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자 경남도 의회가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웅동 1지구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올바로 바로 세우고 또 이 시점에서 뭔가 서로 주체들끼리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그렇게 해나가고 이것은 도민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현재 웅동지구 정상화 특위 구성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항소로 소멸 어업인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 표류 중인 웅동 1지구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석이 된 거제시장 재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가운데 거제시장 재선거에 현직 도시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벌써 줄줄이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우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공석이 된 거제시장 자리. 이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도 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줄줄이 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닌데 자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역대 시장 하신 분들이 다 끝에는 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한 분 빼놓고. 그래서 아주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저는 그게 여기 과거에도 여기 거제도에서 시장에 있는 사람 특정 정당에서 연거푸 3번씩이나 그 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어주거든요. 그 사람들. 그 정말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청년군수 보궐선거와 지난 4월 밀양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현직 지방의원들이 출마하면서 줄줄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군수 보궐선거에는 14억 5천만 원, 밀양시장 보궐선거에는 8억 5천만 원의 시민 혈세가 사용됐습니다. 2023년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14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지금 거제시장 재선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쇄적으로 도의원이나 시의원 사태가 이어진다면 아마 이 정도에 이르는 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인물과 정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중도 사태로 인해서 의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권자들과 그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장 자리를 둔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줄줄이 선거까지 예상되다 보니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광복 무렵부터 김해 진영에서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에 헌신해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강성갑 선생님이신데요. 지역민들은 직접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추모 동상도 새로 제작하며 선생님을 기려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연세대학교 홍성표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성갑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방 공간에 1946년 봄에 진영에 오셔서 50년 8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제 식민지 시대의 노예 교육을 벗어나고 해방된 새 나라의 교육 방향을 당신이 실천하겠다고 학생들과 함께 교육 운동을 실천하신 어떤 아주 뛰어난 교육 실천 사상가십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내년이 이제 강복 80주년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어서 선진국은 되었는데 사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인데 사실 그 교육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 강성갑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이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하고 의심하는 교육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그 빌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강성갑 선생님의 실천을 우리가 이어서 새로운 어떤 강복 8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우리 미래를 꿈꾸는 게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념관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인지 좀 알려주시죠.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의 여론이 모아져야 되고요. 기념관도 일종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 심사를 또 통과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학술 심포지움 같은 걸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모으고 건립준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 같은 걸 거치고 또 시청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8년 봄쯤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운동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을 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건데요. 강성갑 선생님은 기억보다는 그분의 뜻이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바꾸고 지역에서 노력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앞날에 중요한 실천을 하는 그런 교육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서 학교를 지을 때 흑벽돌 한 장 한 장 직접 구워서 만드셨거든요. 그런 손 같은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흑벽돌 쌓듯이 기념관을 만드는 정성을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홍성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기획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추진하던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25일 열린 제139회 창원시회 정례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석 의원 43명 중 민주당 16명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2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경남도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25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이제 경상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도의회가 마을 강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폐지 이유라고 했지만 도의회 특정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더 정치 편향이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가 살아남도록 애써주신 분들, 상처받은 마을 강사에게 위로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박 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폐지를 확정지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군 소방과 함께 겨울철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다중 밀집 시설과 화재 취약 시설이 중심이며 소방과 전기, 가스 등 관련 기관들이 분야별로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음식업과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설별 대피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4일간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100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가해 매장과 상품 등 창업 정보와 현장 상담, 가맹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또 최신 창업 흐름과 창업 전략, 상권 분석, 프랜차이즈 법률 등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박람회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참가할 수 있으며 27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산의 씨름의 전설 학산 김성률 장사를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김 장사가 꿈꾸던 씨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산 계승사업과 장학선수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씨름의 최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김 장사는 전국 선수권대회 9회 우승을 비롯해 대통령기, KBS배 등에서 수차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의령군이 5,2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6%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버스 공영제 50억 원과 불임선단 조성산업 84억 원,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26억 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의령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